한 권으로 끝내는 영문법 비법서 메타그래머 저자와 함께 관계사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그래머 교재 201페이지에 보시면 관계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계사가 그러면 종류가 뭐가 있고 구체적으로 좀 쉽게 관계사에 대해서 난 조금 이해를 하고 싶다. 그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사라고 하는 부분이요. 용어가 좀 어때요? 좀 쉬운가요? 우리가 관계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관계라고 하면 혼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없죠. 뭐 친구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 안에서 관계사라고 하는 것도 한 문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동사의 개수가 두 개면 문장이 두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 연결하려고 할 때 진짜 그 두 개를 하나로 연결만 시켜준다고 한다면 그때 연결해주는 품사가 뭐예요? 접속사거든요. 그럼 접속사가 있는데 그럼 관계사가 하는 역할은 뭘까? 바로 그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연결을 할 때 진짜 생략된 것 없이 그냥 연결만 시켜주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어떤 명사가 뒤에 있는 어떤 대명사랑 똑같아요. 두 번째 나온 문장이랑. 그럼 그 두 개의 문장 하나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할 때 중복된 부분이 생길 거예요. 중복된 부분이 없다면 그야말로 접속사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중복된 부분이 무엇이냐? 어떤 품사냐에 따라서 종류가 관계 대명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관계 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복합 관계사 이렇게 세 가지 부류가 우리가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을 연결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당장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3학년 때도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럼 관계부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또 쭉 나오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관계사가 토익, 캡스 이 문법 문제에 굉장히 많이 기출되고 있거든요. 근데 관계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계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복합관계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관계대명사는요.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딱 연결해요. 딱 연결을 할 때 앞에 있는 명사,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이 선행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또는 소유격이요. 소유격. 이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선행사랑 얘랑 지금 소유격 똑같으니까 중복된 거 두 번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주어 자리가 중복돼서 주어를 생략했다. 그때 필요한 부분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그 다음에 목적어가 동일하네 선행사랑 그러면 이 목적어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생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이 앞에 있는 선행사랑 똑같네?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주어, 접속사 플러스 목적어, 접속사 플러스 소유격을 역할을 하는 그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관계대명사. 자, 즉 뒤에 생략된 부분이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만약에 생략돼 있다. 한 문장이 딱 있는데 그때 필요한 부분은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문장 하나로 딱 묶었습니다. 자, 묶었는데 앞에 있는 어떤 표현과 뒤에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방법을 나타내는 것,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것.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부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표현과 이 부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를 중복된 거 쓰면 안 되니까 생략합니다. 그럼 그때 접속사 플러스 부사 역할하는
관계부사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쓸래? 관계부사를 쓸래? 어떤 걸 쓸 거냐? 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출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which를 쓸 거냐? where를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얘 품사를 먼저 봅니다. 자, 우리가 which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잖아요.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where이라는 건 뭡니까?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이 하나를 연결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대명사라는 것은 반드시 뒤에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생략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which 같은 경우는 부사는 제외할 요소잖아요. 필수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수 성분이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즉 주어나 목적어 중에 하나가 생략된 게 있는가? 그거 보고 생략된 게 있다면 관계대명사인 which를 쓰는 거고 필수 성분이 그대로 다 있다라고 하면 관계부사 where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는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잖아요. 연결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복합관계사라는 건 말은 좀 어렵지만 사실 복합관계사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선행사라는 건 뭐였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 중복된 명사 있잖아요. 그 중복된 명사인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 선행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다 이렇게 돼가지고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떻게 생겼느냐? 관계 대명사 뒤에 ever 붙고요. 복합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뒤에 ever 이렇게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 who 동사 이렇게 되는데 없고 whoever 동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선행사가 없고 관계 주어 뒤에 주어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또는 목주어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 쓰는 것이 바로 복합관계 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복합관계 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자체가 이 절 전체가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복합관계 대명사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관계 부사도 역시 선행사가 없고 wherever 뒤에 필수 성분이 그대로 있는 부사가 생략된 거. 자, wherever, whenever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합관계사는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일단은 뒤에 뒷문장이요.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뒷문장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냥 연결만 할 때 생략된 게 전혀 없이 연결만 시켜주는 거라면 접속사만 있으면 되지만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 생략된 부분이 뭐다?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생략됐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뭐다? 관계대명사. 부사가 생략됐다. 그럼 뭐다? 관계부사.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이 생략됐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그럴 때는 뭐다? 복합관계 대명사. 뒤에 부사가 생략됐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다? 복합관계 부사.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